중국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셨거나 재학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야 반장, 예. 이번에는 좀 네가 평소에는 네가 나한테 선생님 이러고 시작했잖아. 근데 예. 이번에는 내가 너한테 좀 질문을 한번 해볼게. 우리나라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몇 번 소개를 하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다른 나라의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좀 아는 나라가 있냐? 비교해보거나 생각해본 적 있냐? 전혀 없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기계공학을 전공했거나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현업에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거 하면 취업돼요, 이거 하면 돈 많이 벌어요, 뭐 보통 이제 거기에만 관심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취업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기계공학과가 어떻게 되는지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이거 하지 마세요, 기계공학과 오지 마세요가 되는 거지. 내가 해본 사람이니까 제발 하지 마라. 한번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최근에 좀 중국이 이슈가 좀 되고 있잖아. 언제부터 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슈가 되니까 또 하긴. 뭐 일단 중국 전기차 BYD 터졌고, 그때 난리 나고. 그 다음에 뭐 딥시크 터졌고,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봐야 되겠지만,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국가 경쟁력 이러면은, 보통은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 국가 간의 경쟁력을 생각하지, 우리 기계공학도들이 국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보통 안 할 것 같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안 해서. 근데 나는,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기계공학 전공한 친구들도 언젠가는 같은 뭐 한국 사람들끼리 경쟁 물론 해야 되겠지만 중국 애들하고 근데 그거는 조만간도 일어날 것 같아요. 베트남 친구들하고 베트남도 그렇죠. 일본 엔지니어들하고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때가 이제 오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뭐 100점 백승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네. 그게 알아도 승리 못하는 경우가 내가 보니까 더 많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우리 알아보자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번 중국에서 기계공학 전공한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한번 내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 그러면은 제가 조사해 오셨다고 하니까 궁금한 게, 일단 대학에서 배우는 게 뭐 커리큘럼? 그런 게 뭐 어떤 거? 그치. 내가 일단 그것부터 얘기를 해줄게. 우리나라 기계공학과하고 중국의 기계공학과하고 좀 비슷한 점. 내가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줄게. 일단은 우리나라 기계공학과 그러면 보통 이제 4년제, 2년제, 전문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제고, 학사 같은 경우는 4년제잖아. 중국도 그래. 그건 똑같아. 4년이야. 4년이야. 그리고 우리나라도 4년이고, 4년 동안 공부하면 학사 자격이 나오고, 졸업을 하게 되면 학사 자격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과목을 좀 봤거든? 과목을 봤는데 우리나라하고 거의 유사해. 재료 역학이라든가. 그렇지. 유체 역학, 뭐 연력학, 이게 이제 기본 역학으로 들어가고, 걔네들도 CAD 배우고, 자동 제어 배우고, 거의 유사해. 근데 요거 하나는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재료역학이라고 하잖아. 3역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역학을 우리는 재료역학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네는 똑같은 재료역학인데 재료역학이라고 안 하고 고체역학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부르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내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래. 우리나라는 이제 재료역학 그러면은 사실은 이 재료역학, 그러니까 과목은 똑같고 내용은 뭐 거의 유사한데, 건설이나 토목에서는 재료역학이라고 해. 근데 이걸 갖다가 고체역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유체역학을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유체랑 대비돼서 이게 그러니까 고체가 있고 유체가 있잖아. 이런 식인 거지. 설명하기는 편하겠네.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재료역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건축 토목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우린 재료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이제 실상 내용은 똑같은. 내용은 똑같아. 근데 말하는 그 명칭이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또 조금 뒤에 후반부에서 파괴 이론이 좀 달라. 고체역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뭐 우리랑 거의 유사, 90% 이상 유사하다. 커리큘럼이 똑같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사한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도 기계공학과가 별로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아. 중국에 있는 공대에서 좀 인기가 있는 학과들은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반도체, 그 다음에 전자, 전기, 그 다음이 기계야. 비슷한데요? 그게 똑같아. 우리나라하고 거의 유사해. 우리 기계공학과의 위치가 최상위권은 아닌데, 그래도 화공이나 생명공 이런 거보다는 좀 높은. 우리나라도 항상 이게 잘 나가진 않지만 망하지도 않는. 그렇지. 항상 이제 중간에 걸쳐, 중상이지. 어정쩡한. 취업은 항상 취업에는 1등이지만 그렇다고 막 가고 싶어하는 선호되는 1인도 아니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면은 뭐 커리큘럼 이제 배우는 기간, 그 다음에 학사 자격 조건, 그 다음에 커리큘럼, 그 다음에 그 인기도, 이런 거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좀 보자. 일단은
중국 공대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의대하고 공대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앞으로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크잖아. 그쵸. 특별한 그게 없다 그러면.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의대하고 공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이거는 좀 놀라운 얘기. 원래 의대가 항상 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일단은 중국에서 의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공대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의사들이 우리나라처럼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럼 의사 안 하죠. 더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죠? 여기서 그 얘기까지 내가 왜 중국에서 왜 의사가 돈을 못 버나요? 뭐 이런 거는 댓글 달지 마시고 우리랑 관련 없으니까. 이런 건 있어. 중국 의료가 좀 많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쪘어. 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일단은 그 공산주의잖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공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 혹시 그 얘기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중국 경제가 지금 되게 어렵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다 빠지면서 뭐 지금 나오는 영상도 우리 저기 소직한 언니인가 뭐 거기 나오는 거 뭐 중국은 지금 길에서 막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고 막 이러던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자료만 봤을 때는 취업률이 진짜 안 좋아. 근데 그나마도 버티는 게 공대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뭐 중국에선 공대 출신들이 뭐 이만큼 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버티고 지금 취업 일선에서 취업의 희망이라도 갖고 있는 거는 공대 출신들이 많더라. 이렇게 받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돌려서 하게 되면 뭐야. 중국 안에서는 공대생들의 입지가 좋다. 우리나라 공대생들보다 좋다는 거. 이제 그거 하나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언어를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언어나 글이나 보면은 다 어떻다 그래요. 우리는 표음 문자를 사용하고 있잖아. 우리 말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사용하는데 중국 한자는 표음이 아니라 표의 문자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국말이 어렵다고 하잖아. 한자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계속 있고. 그럼 한자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한자가 좀 어렵잖아. 많이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가 지금 일반 기계기사라든가 이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글로 봐도 어려운데 그걸 한자로 풀이했다. 그건 장난 아니죠. 나는 그게 궁금했어, 진짜. 한자로 얘네들이 어떻게 이걸, 베르누이 방정식 이런 걸 어떻게, 베르누이를 어떻게 쓸 것이며, 오일러 뭐 이런 말 있잖아. 훅법칙 이런 것들을 훅을 어떻게 표시할까. 근데 보니까 우리 기계공학과, 내가 다른 과는 모르겠다. 중국에서도 내가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거의 원서로 배운대.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로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 효율이 떨어지니까 기계공학과는 무조건 원서래. 힘들겠네요. 힘들다고 봐야 되나? 오히려 쉽다고 봐야 되나? 이걸 이렇게 봐야지. 원서로 공부하는 애들은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졸업할 때 되면 일단 말은 모르겠지만 읽고 쓰는 거는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렇죠. 말만 좀 할 줄 알면은 뭐 외국인이랑 얘기할 때도 훨씬 왜냐면 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잘 나가는 기계공학과가 두 군데 일단은 아주 뭐 원탑, 투탑,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뭐 서연고 이렇게 서열화가 안 됐고 그래도 좀 분야별로 좀 특화가 돼 있는 것 같아. 근데 그중에 잘 나간 게 칭화대학이거든. 칭화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과 학생들 시험 볼 때 있잖아. 답안지 다 영어로 제출한대. 그래도 되나 봐요. 원서로 배우니까. 교수들이 채점할 때 영어로 안 돼 있으면 그냥 0점 처리한다는 거야. 영어는 엄청 느리겠네요. 그거 참. 그러니까 그게 달라.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우리 중국 학생들하고 딱 봤을 때 중국 학생들은 일단 영어로 내 전공 내가 배운 걸 표현하고 있는 데는 우리보다 더 유리하다고 봐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거는 경쟁력이 좀 확실히 있는 거예요. 확실히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일부 자료를 보니까 중국에 있는 공대들이 대부분 영어랑 병행해가지고 학생들 국제화 인재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뭐 물론 영어 공부를 따로 하겠지. 뭐 안 하진 않겠지만 원서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야, 근데 좀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어려운 말을 또 영어로 또.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한번 봐야 돼. 중국의 사실은 어떤 그런 국가 경쟁력을 떠나서 국민들의 어떤 생활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아직도 소득이라든가 이렇게 떨어지거든. 근데 이제 대학 등록금 봤을 때 우리나라 사립대학하고 중국에 있는 이런 대학들하고 또 중국 그러니까 공산주의고 좀 나라에서 좀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좀 싸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더라고.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어. 등록금 수준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 뭐 한 학기 등록금 500만 원. 뭐 물론 위안화로 나온 걸 내가 환산을 했지만 600, 500선이야. 근데 그럼 엄청 비싼 거 아닌가요? 엄청 비싼 거지. 그러니까 수행할 수준을 본다 그러면은 배로 비싼 거 같아요. 그 몇 배가 비싼 거지. 우리나라 막 4배? 체감을 하기에는 4배, 5배.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중국에서 최소한 대학을 가려면 어느 정도 집안이 먹고 살만한 애들이야. 그 꽤 살아야 되지 않아요? 꽤 사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꽤 사는 애들이고 중국에서 꽤 사는 애들은 대부분 어디랑 연결되냐면 공산당 당하고
연결돼 있어.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면 중국에서 먹고 살만한 애들이 대학을 가고 그중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게 공대고 공대 안에서 기계공학과 탑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 간다? 그럼 먹고 살만한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나중에 취업을 해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취업을 해. 기회가 많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하고 좀 달라. 우리나라는 일단은 뭐 집이 어느 정도 살든 못 살. 물론 이제 너무 어려우면 사실 대학을 못 가는 친구들 많지만 웬만하면 대학을 가잖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객관적으로 따져도 중국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 어마어마하게 높아. 우리나라 뭐 많이 높죠.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아 근데 그 선생님 중국 경제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실은 이제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실상은 진짜 어려운 게 맞으니까. 그럼 그 기계공학 그 한 애들이 취업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잘 되느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 아까 말했듯이 중국에서 최소한 대학을 가는 애들이 중국 사회에서 전반적인 중국 사회에서 상류층들이 많이 가고 또 걔네들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절대수로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취업할 곳이 많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배출되는 엔지니어 수도 많아. 그러니까 경쟁률은 우리보다 더 높거나 거의 비슷할 거야. 사람 많으니까 또. 근데 이제 이걸 봐야 돼, 반장. 우리나라의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엔지니어들, 기계공학과 전공한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취업이 어렵다 하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봐도 절대수가 줄었어. 질과 양을 따지기 전에 절대수가 좀 많이 줄었단 말이야. 근데 그 전만 보더라도 사실은 좀 가려고 하는 그 기계공학 전공한 친구들이 가려고 하는 분야가 되게 특정돼 있었잖아. 우리나라 대기업, 뭐 삼성 아니면 현대 아니면은 뭐 그 외 케미칼 기업들 이런 데로 이제 아니면 공사 뭐 이렇게 이제 한정돼 있었잖아. 근데 중국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막 대기업, 물론 걔도 좋은 회사 가려고는 해. 근데 그렇게 우리처럼 안 따져. 약간 특정화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하는군요. 그리고 해외 취업이 굉장히 활발해. 그거는 또 원서로 공부를 해서 또 그렇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중국 애들은 집안이 좀 받쳐주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있는 애들이지. 여기서 막 지진부진 할 바에는 그냥 나가라, 뭐 이렇게 뭐 해주면 그냥 나가서. 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 있는 엔지니어들, 특히 기계공학 전공한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나는 이제 해외 나가서 취업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가면은 중국 애들이 거기에 터잡고 있는 애들 꽤 많을걸? 그럴 것 같네요. 좀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약간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면 약간 밀린 상황이네요, 일단. 그렇지. 일단 언어부터 밀리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동안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못 가면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어려워진 거고 중국은 이미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격차? 물론 격차가 있기는 중국도 있긴 있겠지. 그것까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있긴 있겠지만 우리처럼 한쪽 무조건 대기업만 바라보는 이런 문화는 또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의 기계공학도 선택의 여지가 좀 더 넓었었다 그동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약간 궁금한 게 거기 기계공학도가 또 많이 나오고 경쟁도 이렇게 심하고 하니까 그냥 대충 볼 때 우리나라 기계공학도보다 좀 이렇게 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나았다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거야.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내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주, 사업주가 아니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핀란드? 내가 이제 핀란드 회사에 제조업을 한다고 치자. 근데 이제 이력서가 두 군데 한국 기계공학도 하고 중국의 기계공학도가 같이 이력서가 왔을 때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쟁력을 얼마나 쳐줄 것인가. 물론 이런 거 있어. 국가 이미지. 그런 것도.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 아무래도 중국 그러면은 중국에 공산당하고 다 연결돼 있을 것 같고, 이제 회사 기밀 중국에 팔아먹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있고. 한국 애들은 아직도 보면은 해외에서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면은 성실한 사람들, 일에 미쳐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 근데 이런 건 생각해봐야 돼.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중국이 불경기고 공산당이고 중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가가지고 뭐 좀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거는 많이 부각이 되지만 그 중국의 기업 문화 쪽에서 996 문화라는 게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더라. 뭔가요, 그게? 996 문화? 예. 그게 뭐냐면은 기업들, 중국 회사들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야. 그래서 99가 의미하는 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그럼 6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주 6일제.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거네. 그래서 중국의 학생들은 그걸 당연시 여기면서 성장을 해. 그러면 우리나라 와서 예를 들어 뭐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건 이건 뭐 일인가 싶겠네요. 거의 상대적인 거지. 만약에 둘이 경쟁한다 그러면 이제 상대가 안 되네요. 상대가 안 되는, 진짜로. 우리나라처럼 워라밸 찾고 이런 문화는 아니야, 아직. 걔네들. 그리고 임금도 중국이 적다 그랬잖아, 우리나라보다.
그렇죠. 이것도 뭐 얼마나 적냐 물어보면은 그것도 다 달라. 근데 사실 전반적으로 좀 달라. 평균치는 적응이 확실하니까 일은 많이 해도 임금은 적게 받고 그러면 단가가 싼 거랑 똑같은 거네. 우리나라보다 전반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걸 전반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996 문화를 받아들였고 거기에 적응해 있고 그다음에 적은 임금 이런 거에 적응해 있는 애들이 사실은 좀 고용해서 같이 일하기는 더 편하지 않을까. 솔직히 다 그쪽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뭐 당장 이거는 헤일이다 뭐 이렇게 나올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사하면서 느낀 거는 중국이 갖고 있는 어쨌든 경쟁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국 그러면 사실은 공산당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뒤로 하고 제껴놓고 순수하게 기계공학도 대 기계공학도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혀 나은 게 없다. 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차별점이 없네. 뭐 더 밀리겠네요. 그냥 이대로만 가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정말 결정적으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대학이 서열화돼 있잖아. 서연고, 그 다음에 서성한, 뭐 중경외시 중경외시 이런 식으로 서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전공을 했어도 그 위에 있는 학교에 그 과가 있으면 난 밀리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중국의 대학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물론 중국 대학도 좋은 인류 대학이 있고 2류가 있고 3류가 있기는 해. 근데 기계공학으로 유명한 대학에 묶어놓으면은 한 5개 그룹이 나오더라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清华대학교. 그 다음에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교통대학이 있어. 거기가 기계공학으로 또 잘 나가. 그런 데가 또 있고. 상하이 기계공학. 그 다음에 저장대학교. 그리고 하얼빈 공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전문대학으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종합되게 되는데, 하얼빈에 있는 하얼빈 공대. 여기 유명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베이징 공대. 여기가 기계공학도로 유명해. 그러니까 이 5개 대학 다니는 기계공학도들은 그 안에서 나는 뭐 좋은 대학 다니니까 넌 나보다 이런 생각이 없어. 기계공학과 하면은 그 대학 다니면 잘하는. 그렇지. 특히나 상하이 교통대학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지금 많이 얘기해가지고 모빌리티들, 전기차 이런 쪽으로 엄청 많이 진출을 해.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서열화는 어쨌든 뭐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대학들이 지금 뭐 기계공학과 없는 대학을 찾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 기계공학은 우리 기계는 스펙트럼이 넓다하잖아. 그러면 어느 한 분야에 좀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전공이나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 대학들이 경쟁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지. 일종의 특성화 대학 뭐 이런 건 거죠. 근데 특성화 대학 그러면 대학들이 좀 힘들어해.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우린 자동차에 특화가 됐어요. 뭐 엔진에 특화가 됐어요 했는데 그 분야가 갑자기 안 좋아져. 그럼 우리 학교 애들은 어떻게 해? 갑자기. 갑자기. 그런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뭐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서열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보잖아. 야 저기 기계공학으로 잘 나가는 학교가 어디냐? 그럼 딱 떠오르는 데가 뭐 있어? 뭐 제일 잘 나가는 서울대 공대가 제일 좋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것도 서울대. 야 그다음에 좋은 의사 많이 배출하는 대학 있어? 그러면 그것도 서울대. 서울대 의대고 뭐 서울대 뭐 다 공대, 서울대 상대, 서울대 경영대 뭐 다. 그냥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쉽더라고.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자로서 국가 경쟁력을 가지면서 좀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몇 마디만 해주세요. 일단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서는 원서로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의 어떤 능력에 발판을 삼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잖아. 근데 나는 우리나라 학생들도 원서로 공부해 이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야. 우리나라는 이미 좋은 언어가 있는데 왜? 번역서도 또 많이 번역도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서는 영어라고 그러면 저 영포자예요. 저 영어 알레르기 있어요. 이런 학생들 있거든. 근데 그런 학생들은 정말 선택의 여지가 너무 좁아질 거야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그렇지.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르쳐주면 본인 스스로도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어학은 그래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취업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하다 보면 어쨌든 해외로 진출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꾸 좀 헬헬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 지금 우리나라 망했어요. 망하긴 망한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그렇게 진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취업을 할지 어느 나라에 가서 정착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냥 말로는 뭐 망했어요. 우리나라 뭐 헤일이에요. 하면 뭐 해요. 막 이러지만 그럼 자기 스스로가 대책을 세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나는 보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정말로 나가서 뛰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이거 지금 얘기하면은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나는 우리나라에서 대충 살 거예요.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사람도 그냥 살고 정말로 지금도 내 앞길, 내 캐리어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자의적으로 해외에 있는 엔지니어들하고 부딪혀야 되는 순간이 곧 올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 아,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중국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궁금하냐 이제. 뭐 떠오르는 게 뭐 다음에는 베트남, 뭐 일본. 한번 그게 또 가볼까? 예,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아 다른 나라 기계공학도들 어떻게 네. 공부하는지.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좋아 그럼 다음에는 뭐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북한도 괜찮을 것 아, 같은데? 북한도 괜찮을 것 같고. 북한. 북한이랑도 경쟁해야죠. 북한의 기계공학도들하고도. 예, 북한도 뭐 거기 뭐 유럽은 좀 나중에 하자. 왜냐면 유럽하고 비교하면은 너무 좀 자괴감이 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나라 근처에 있는 그렇지. 했으니까 북한, 일본, 베트남 이렇게 좀 퍼져 나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나중에 저쪽에 남아메리카 쪽으로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럼 한번 나중에 한번 또 조사 한번 해보자.